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이번은 책 쓰기에서 기획을 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상향식. 상향식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거기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여러 주제의 글을 우선 써보고 그리고 여러 주제 중에서 잘 써지고 반응이 좋은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분류를 하고 구조를 설정하고 또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서 다듬고 그렇게 집중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미 부자, 다양한 글감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제 친구는 커피도 좋아하고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회사 일하면서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방탈출이라는 취미가 있고 이것저것 리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우선 다 들쑤십니다. 그러다가 방탈출 게임에 대한 글이 뭔가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쓸 때마다 되게 신이 나요. 계속 글감이 생겨요. 다른 것들은 한 번, 두 번 이슈가 있긴 한데 또 이슈가 지나면은 또 쓸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계속 쓸 내용도 있고 쓰면서도 재밌어요. 또 이 방탈출 게임은 또 세분화해서 이거의 매력이 뭔지 이걸 하면서 느낀 인생의 교훈, 나름의 추천이나 하는 팁 이런 것들을 계속 글감에 뽑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상을 좀 구체화해요. 우선은 재밌게 쓰다 보니까는 요거는 방탈출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한두 번 해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 맥락으로 좀 다듬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인생의 방탈출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들쑤시면서 조금씩 좁혀 나간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글감들을 바탕으로 시를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이제 100편 넘게 썼어요. 쓴 것들을 봤더니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 뭐 시골 이야기, 인생 이야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이것대로 묶습니다. 분류를 해요. 구조화를 하고 그다음에 내 또래 중장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면 좋겠다. 라는 맥락으로 해서 다듬고 목차도 설정하고 한 다음에 가을날의 독백이라는 시를 냈어요. 그래서 목적을 뚜렷하게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이따가 이제 하향식에서 볼 건데 여기서는 우선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나중에 그걸 다듬는 과정에서 조금씩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일상에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이 쌓이고 어느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브랜딩이 되는 건데 SNS에 꾸준히 기록한 나의 정성과 전문성, 요런 것들을 잘 모아서 출판과 연계시키는 거. 아주 요즘에 핫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책 써야지라고 딱 각 잡고 하기보다 꾸준히 뭔가 발행하면서 방향을 보고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좁혀 나가고 길을 만들어 가고 그러다 모여서 또 책이 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보시면 칼럼을 꾸준히 쓰시다가 몇 년씩 칼럼을 모아서 그중에 선별하고 분류해가지고 책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요 이제 김성용 작가님 아주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시절에는 교실에서의 수업, 교육법 책을 많이 쓰셨어요. 선생님 때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학교 일상 경험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경험들, 요 경험들에서 계속 글감을 이제 만드신 건데 이제 교감쌤이 되셨어요. 승진하신 거죠. 장학사 하셨다가 이제 교감쌤이 되시고 나니까는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도 아주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민원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 일상, 바뀌는 일상 속에서 또 교사를 관리하는, 케어하는 요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으세요. 그래서 교감 언니라는 컨텐츠도 만들면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부지런히 만들고 있으신데 굉장히 능력자시죠. 그렇게 타겟이 다양하게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건 내 일상생활 속에서 글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놓인 환경이 달라지면
나오는 글, 컨텐츠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특히 이제 저는 교육 일 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 속에서 나온 내용으로 웹툰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를 만드셨다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시는 분, 이런 것도 많이 접하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글감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명확하게 주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향식 접근이에요.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처음부터 되게 목적 지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거시적인 주제를 선정을 해요. 거시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좋을까 대상을 고민하고 목차 구조화까지 하고 기획을 다 한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글을 우선은 쓰고 그걸 나중에 묶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과 대상을 정한 다음에 글을 만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변에 봤더니 성인들 중에서 문해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문해력을 위한 글을 써야겠다. 목적을 정하고 어떻게 접근할까 했다가 듣기부터 시작해서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문해력의 범위가 넓은데 듣기부터 접근을 해야겠다. 그리고 듣기로 시작해서 읽기로 마무리해서 듣기와 읽기를 연계해야겠다.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나니까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나니까 그 안에 이제 목차 속에서 구조된 내용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이죠. 그때부터 막 사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효율적인 글쓰기, 책 쓰기에 좋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처음부터 내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습관이 이제 잡히신 분들은 상향식이 좋고, 그리고 조금은 게으르지만 그래도 되게 목적지향적이고 빠르게 끝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하향식 접근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딱 목적을 정하고 타겟을 분명히 한 다음에 연재를 하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전자책을 내고 이제 종이책으로까지 확장이 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대한 책을 하나 써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요. 강의도 다니고 사람들의 질문도 받다 보니까. 대상을 완전 생초보에 대한 책은 많은데 중간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1, 2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름 그런 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그에 맞는 추가 자료 조사를 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요 김소영 작가님도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신데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하셨어요. 우선은 상향식 접근으로 일상에서의 수많은 에피소드들 있죠. 그것들을 차곡차곡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나중에 엮어서 책을 낸. 그리고 특히 에세이에 좋거든요. 일상 에세이. 두 번째는 아예 목적지향적으로 독서 교실을 운영하시면서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 써야지. 그리고 그림책 편집자였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어린이 책, 그림책에 대해서 다루어야지. 이런 뚜렷한 목적과 대상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글을 쓰고 출간하는 겁니다.